재방문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재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름다운 색을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 가이드를 가진 자는 나밖에 없어. 나한테 왔을 때 가장 실비율이 적어 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를 전달하지 않으면 고객은 우리가 준 두피나 모발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옆집으로 가죠. 자, 재방문이에요. 재방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 자, 재방문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재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웃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치 커버를 했어. 자, 고객이 세치 커버를 했는데 신규 라우터, 신규 고객이야. 신규 고객이 세치 커버를 했어. 그러면 이 세치 커버를 한 이 고객에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우리가. 두피 진단을 통해서, 모발 진단을 통해서 고객에게 딱 맞는 명도와 반사빛을 기준으로 하는 팩트 커버를 적용했다. 그래서 맞춤형, 고객의 피부톤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눈동자 색을 기준으로 해서 새침한 커버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브라운을 이제 입혀서 고객의 삶의 만족도를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카운셀링을 해서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쳐. 근데 고객한테 해당 그 색을 조색을 해서 당신에게 맞는 아름다운 색을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또는 당신의 두피와 모발 상태를 진단해서 앞으로 당신의 세치 커버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를 가진 자는 나밖에 없어. 또는 나한테 왔을 때 가장 실비율이 적어. 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를 전달하지 않으면 고객은 우리가 준 두피나 모발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옆집으로 가죠. 더 저렴하거나 예약이 쉽고 나한테 딱 맞는 시간대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시술군에 해당하는 할인을 적용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 우린 이미 솔루션을 줬고 고객은 솔루션을 들었으니 그 솔루션을 그대로 가지고 타사로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재방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지. 세치 커버를 했어. 그러면 언제 이 세치 커버가 무너지는지. 예를 들면 당신의 두피 상태를 고려했을 때 당신의 신생모가 자라는 정도는 3주 안에 이만큼이 자라. 그래서 5주가 지나면 이만큼이 기존 색과 새롭게 자란 머리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차이가 당신의 이미지를 깰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며칠, 몇 주 등등의 구체적인 숫자를 기준으로 언제 당신의 디자인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은 언제 이걸 개선해야 돼? 라고 하는 정확한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야. 심지어 거기에 당신에게 딱 맞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정확하게 설명한 그 부분들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라는 걸 인식시켜야 돼.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저주야. 이런 저주를 내려줘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재방문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 언제? 해치카바면 상관이 없어. 언제야?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높은 시술 있죠. 난이도가 높은 시술을 한 후에는 다음 방문에 대한 넥스트를 고객한테 제안하기 어려워. 왜?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었기 때문에 이 시술의 만족을 고객이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시술한 당사자조차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 마음에 들었을까? 아, 거기 좀 늘어졌는데? 아, 색깔이 좀 덜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 그러면 다음을 정확하게 제안하기가 어렵다. 왜? 고객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거든. 왜? 무서우니까. 그거 가지고 고객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고객이,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있죠? 표면, 뭐라고 할까? 껍데기? 아, 껍데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한 그 결과에서 이게 좀 변화가 있는 머리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단발머리를 하다가 단발을 좀 길러서 테슬파 말고 단발을 좀 길러서 빌드펌을 했다라고 쳐. 자, 그러면 고객이 살면서 빌드펌을 해본 경험이 10번이 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이게 10번이 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10번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빌드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적다는 거야. 빌드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적다라는 건 여러분 적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 빌드펌에 대한 디테일 완성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한 디자인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적다고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건 가능하지. 세치카바를 1년에 10번 한 사람이야. 그러면 세치카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확하지. 해봤으니까. 근데 살면서 빌드펌을 이게 1년 안에 10번 하냐고 못 하잖아. 한 3년에 10번 할걸? 3년에 10번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해당 디자인이 잘 나와서 잘 나오지 않았어. 얼마만큼 결과가 좋아. 라고 하는 대한 명확한 그런 지침, 가이드가 고객한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당당하게 다음 시술에 대한 제안을 해줘야 돼. 당당하게. 이 부분들이 결여되면 어렵다. 그럼 재방문이 어렵지. 자,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재방문이라는 게 CS가 뛰어나면 재방문이 된다. 자, 이건 맞아. 틀리지 않아. 틀리지 않아. 자, 그리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으면 재방문이 된다. 이것도 틀리지 않아. 근데 제가 1000번 얘기하죠. CS랑 디자인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이 훌륭해도 어차피 예약이 안 되면 고객이 많아서 기존 예약자가 많아서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다? 어떻다? 어차피 이건 재방문이 안 되지. 예약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고객이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다음 시술을 이어가나? 아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무슨 말이야? 재방문이 안 돼. 예약이 안 돼서 재방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가지. 여러분들이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다음 시술에 대한 넥스트를 명확하게 주지 않았다. 이러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뭘 욕심내야 되느냐? 여러분 재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욕심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VIP부터 해서 일반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전에 예약을 잡는 거야. 선예약을 하는 거야. 이게 먼저야. 이게 되어야 재방문이 되게 안정적이라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이 예약을 막는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 물론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이 부분들을 잘 해내요. 좀 잘 받는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는 어림없어. 어림없다고. 센 놈들 보면 한 30분에 2명씩 받는다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방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욕심 단위가 아닐 수도 있어. 쉬울 수도 있어. 왜? 아니 VIP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예약을 건다 제안하는 거랑 골든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예약을 막는 것을 조금 적게 막는다. 좀 피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물론 고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러시타임에 3명, 4명씩 깔아놓고 시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 3명씩, 4명씩 깔려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고객으로 그 부분들을 깔자는 거였잖아. 고정 고객으로 내가 경험해본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내가 하기 쉬운 사람, 그 사람으로 깔자는 거였잖아. 그러면 3명, 4명 깔려도 괜찮다니까? 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깔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였어? 선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